화면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제 마이크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 논문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잠시만요. 네, 그 논문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프거나 병이 생겼을 때 그 뇌든 눈이든 이제 눈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각막이라는 막이 있어서 이제 실제로 안약을 넣어도 이제 각막 때문에 약 80% 이상의 약물은 각막 밖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막을 투과해서 이제 잘 약물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든 게 이제 나노 플랫폼으로 이제 메태다공성 실리카 나노 입자라고 되어 있는 이건데 그거에 대한 논문입니다. 이제 메타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MSN이라는 건데 이제 이거는 이제 요즘 생물의학 분야에서 이제 치료제를 전달하기 위한 나노 운반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노 운반체가 이제 크기 조절이나 이제 생체 적합성이라든지 이제 또한 이제 다공성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약물 전달에 아주 지금 현재로서 가장 유명한 기술이고요. 이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눈으로 따졌을 때 각막을 투과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약물이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요즘 눈 의학에서도 이제 나노미터로 된 약물을 집어넣어서 이제 각막 투과를 향상을 나타내고 있고 이거는 이제 입자 그 메타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에 필요한 것들인데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물리화학적 성질이라든지 이제 제약 생산, 이제 생체 적합성 및 안정성에 뛰어난 효능을 보이고 있고 네,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MSN이라는 메타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가 이제 이 베리어라는 막을 아주 심쉽게 투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다음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화학식을 사용해서 이제 가수 분해를 통해서 이제 젤의 형태를 만듭니다. 젤의 형태를 만든 것들이 이제 C와 D랑 E고요. C 같은 경우에는 그 가수 분해하고 있는 이제 가수 분해를 하고 있는 220초 동안의 모습이고 이거는 60초 동안의 모습이고 이제 완성된 모습이 E입니다. E의 그림입니다. 이 나노 입자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약 60에서 100 나노미터 정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노 입자도 이제 소프트 이제 템플릿 프로세스와 하드 템플릿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재질이 매우 유연하고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 하드보다 만들기가 더 간단하고 하지만 그만큼 이제 조금 이제 하드에 비해서는 좀 불안전하고 이제 이러한 템플릿을 나중에 제거를 해야지 실제 약물 처리를 했을 때 약물이 딱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케이스 같은 그런 게 제거가 되게 하드에 비해서는 제거되기 어렵고 그리고 또한 크기 같은 경우에도 하드에 비해서 좀 큰 편입니다. 이
이 페이지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지금 이 메타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를 이용해서 이제 암 치료에 적용한다는 내용이고요. 이 다음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그 메타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를 사용해서 이제 암 이 자궁 경부 암종이라는 헤라라는 그걸 이용해서 세포를 키워 가지고 이제 메타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를 사용해서 이제 암 치료에 효과적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메타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의 자극 반응 제어 약물질 전달 시스템이 작용하는 다양한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이 메타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가 이제 몸속에 들어가서 이제 병균이라든지 이제 나쁜 것들만 이제 딱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게 딱 절단이 돼야 되는데 그게 필요한 것들이 이제 이 pH 반응으로써 이제 실리콘 나노 입자들이 이제 딱 제거가 되는 것들도 있고 이제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있고 이제 효소 반응으로 달라지는 게 있고 빛 반응으로 되는 것도 있고 자기장으로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번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극 반응으로 이제 암 치료를 위한 이제 pH 반응을 사용한 한 이제 메타다공성 나노 플랫폼이고요. 이 그림으로 보시면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A가 이제 결합된 모습이고 이제 B에서 이제 pH 농도에 따라서 이제 터져가지고 이제 약물이 바로 투여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직 공학을 위해서 이제 메타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를 3D로 이제 만든 모습의 사진이고 이제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저희가 먹는 알약에도 캡슐 같은 게 있는데 그 캡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엄청 작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몸속에 넣어서 이제 이 알갱이들만 이제 딱 나올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를 이용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딱 질병들만 없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그 박테리아인데 박테리아들이 이제 메타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로 인해서 점차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나노 입자를 통해 이제 MRI나 형광 영상 초음파 영상 이제 PT 강음향 영상이라는 이제 저희가 아는 CT 등을 이제 암을 검출하기 위해서 이제 자주 사용이 되었고 이제 그로 인해서 원하는 어디에 암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이 MSN이라는 메타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를 사용하면 이제 암 치료에 아주 효과적이라는 내용의 논문입니다. 이거 같은 거는 결론인데 아까 말한 거와 동일하고 그래서 이제 나노 입자인 메타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를 이용하면 이제 암 치료라든지 여러 질병에 아주 부작용 없이 치료가 잘 될 거라는 기대가 되는 논문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본인 논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논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아, 확인 좀 잘해주시고요. 네네. 제가 밑에 보니까 이게 출처가 돼 있으셔서 찾아봤더니 결국은 이게 지금 출처가 되게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결국은 이게 지금 잠시만요. 네. 제가 찾아봤더니 요거 논문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 논문을 지금 비교하신 거죠? 네. 예, 그래서 일단은
고생은 하셨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첫 번째 이게 리뷰 논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문 자체도 예를 들면 실험 연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 논문은 뭐 상당히 흥미롭고 되게 중요한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이 수업의 주제가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논문을 선행 연구 리뷰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건 이제 지식, 난리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이제 그 나노 플랫폼에서요. 근데 하지만 그 이상으로는 우리가 듣는 사람들이 같은 전공이 아니라면 어, 여러 가지 이제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선행 연구들에 대한 리뷰 논문이니까 자체가. 그래서 네, 좀 다음 혹시 이렇게 발표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본인 공부하실 때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서로 다른 전공 분야, 백그라운드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리뷰 논문을 하지 마시고 네, 그 본인들 저기 그 데이터를 사용한 분석 연구, 실험 연구나 뭐 분석 연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아는 분야는 아니라서 뭐 되게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이 저기 이 나노 파티클이라는 게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이제 작은 입자니까 결국 뭐 아까 중간에 말씀하셨는데 그 뭐 캡슐에서도 결국 약물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게 다 세면 안 되니까 결국은 아주 작은 이제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흡착력도 강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렌즈 아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콘택트 렌즈에 뭐 그걸 치료용으로 쓸 수 있고 약물이 나오게 그러려면 이제 굉장히 아주 여러 개의 구멍이 있는 아주 나노 형태의 작은 입자가 있어야 아마 약물이 흘러내리거나 다른 데로 뭐 저기 빠지지 않고 아마 정확하게 전달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분야에서 사용된 것 같은데 딴 것보다 제가 이제 여기서는 통계가 쓰인 게 두 개 정도 이제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통계라기보다 데이터 분석이 쓰인 게 있어. 첫 번째가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혹시 요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중간에 지금 보통 이제 이런 게 요 지금 p-밸류가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헤라셀이라는 데 있어서의 약물 전달이 유의 수준에서 뭐 더 좋았다 나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 예를 들면 좀 구체적으로 뭐 시험자 수라든지 아니면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냐 이런 내용 조금 얘기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그림이 네, 이제 그 자궁 경부암종을 이제 표적화하기 위한 만든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일단은 A랑 B가 이제 찍는 기법이 그냥 다른 거고 그쵸. 이제 그 좀 들어가면 이 A가 이제 메타다곤선 실리칸 나노 입자를 이제 SEM이라는 이미지로 찍은 거고 아, 네. 이제 그게 이제 A가 이제 MCM-41이라는 약물입니다. 그리고 아, 네. B가 이제 A에 좀 더 섞은 이제 좀 이 MCM-41 에피티멜 DP8라는 그 건데 이 B를 통해서 이 오른쪽 B의 원 그림을 보시면 저게 전부 다 표적화되어 있는 모습이 B 사진입니다. 이 B가 소문자 B랑 같은 모습이라 아, 생각하시면 이게 되고. 구멍이 이렇게 여러 개 뚫려 있는 이런 구조가 네네. 되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거는 이제 파티클의 수가 지금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 예, 보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지금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 리뷰 논문에서는 어쨌든 이게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지금 나와 있는 분석 예, 그렇습니다. 또 그림인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잘 몰라서 이제 뭐 실리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뭐 MTX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면 20 마이크로그램보다는 50, 뭐 이게 유의한 차이가 있을 텐데 뭐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우리한테는 예를 들면 어떤 메커니즘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실험 설계를 하거나 인성 설계를 하거나 빅데이터를 분석할 때 이런 그래프를 이해하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오히려 이 수업에서 더 중요할 수가 있어서요.
일단 잘 안 보이긴 하네요. 그래프가 너무 작아서요. 네. 어쨌든 뭐 대조군 아, 어쨌든 이게 헤라가 그 자궁 경부 아닌가요? 잘 예,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암에 있어서는 다른 것들은 약물 용량은 뭐 큰 차이가 없는데 얘들은 유의할 차이가 있다. 뭐 그런 내용인가 보네요. 예,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석을 좀 앞으로 다음 분들은 해주시면 조금 더 저희한테, 그러니까 그 같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공통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배경 내용도 좋긴 하지만요. 그다음에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걸 보면서 좀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리뷰 연구를 하셨구나. 그러니까 리뷰 연구에 대한 것들을 지금 저기 소개를 했구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뷰 연구보다는 앞으로는 가능하면 이런 데이터 분석하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지금 보시면 이게 타임 시리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x축이 시간의 흐름이고 y가 지금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무언가의 변화 궤적이라면, 예, 이런 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어떤 확률적인 부분들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실험 연구에서는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좀 빠르게 발표